자, 반갑습니다.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제목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. 이것도 진짜 인간관계에서 좀 골치 아픈 내용이죠. 예. 그냥 푸념에 가까운 글입니다. 다행이네요. 좀 제가 편하게 임의해드리겠습니다. 예. 친한 친구가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렸습니다. 150만 원 정도 빌려줬고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대략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. 천천히 받기로 해서 친구에게 달마다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. 그럼 15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달마다 받았으니까 5달 동안 받은 거네요. 근데 이번에 또 일이 생겨서 친구가 이번 달 말까지 돈이 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따지고 보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으나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청약을 깨고 적금을 깨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데 순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네요.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뇨. 큰 돈 맞습니다. 아무리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뭐 개인한테 500만 원이면 큰 돈이죠.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중고등학생 때 뭐 1, 2만 원 빌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인이잖아요. 사회초년생이면 사회인이 무슨 100만 원 이런 거를 친구한테 빌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청약을 깨고 적금을 깨고 돈 빌려주려고 자기 적금까지 깬다고요.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친구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친구가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 신경이 쓰여요. 제 일처럼 너무 신경 쓰이고 친구 생각만 하면 자꾸 위가 아프네요. 친구가 혹시나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고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. 근데 저도 친구한테 150만 원 빌려주고 나서 생활하는데 좀 쪼들려서 힘들게 생활하긴 했습니다. 사회초년생한테 150만 원이면 큰 돈이죠. 500만 원은 훨씬 큰 돈이고요. 500만 원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. 이건 좀 오바 같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. 이 위가 안 좋을 때는 그 알죠? 카베진이나 아니면 양배추 환 그런 거 먹으면 좀 나으니까 그거 드세요. 그리고 저도 친구한테 턱턱 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남은 100만 원 돌려받는 것도 기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과연 언제쯤 돌려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친구가 신불자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저도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.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친구 빚은 주식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. 와 진짜 이 마지막이 반전인데요. 이게 뭐야? 자 일단 여기까지 사연을 보고 일단 그 친구의 상황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집안 사정 때문에 150만 원을 빌렸잖아요. 그리고 월 10만 원씩 현재까지 총 5회 상환 50만 원을 갚은 거죠. 어, 그리고 나중에 지금 추가로 주식 빚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. 일단 제가 사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본문에는 없어도 그 친구는 아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. 그리고 이 사연자분한테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.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단 토대가 집안 문제로 이 빌린 돈 치고는 이 150만 원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. 무슨 한 집안이 1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150만 원 빌린다는 게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. 아니면 뭐 좀 많은 돈이 필요한데 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분할해서 빌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.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거 일단 고작 150만 원 없어가지고 빌린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.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신용대출 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뭐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받아가지고 금방 갚아버리면 되거든요. 가족 전체가 뭐 은행에 신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가요? 가족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더 돈을 빌려주면 안 된 거죠. 안 그래요? 그리고 이 본문 내용 중에 친구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친구가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신경 쓰여요. 이거는 그거잖아요. 친구 집안도 안 좋은데 친구가 주식빚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그 500만 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어, 뭐 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150만 원을 빌린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주식빚 500만 원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? 이거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해가지고 빚이 생긴 거예요? 미수금 썼다는 건데 주식에 이 미수금이라는 게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좌에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나 아니면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그거 증권사의 빚을 땡겨서 주식을 구매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주식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미수금을 한 번도 써본 적 없기 때문에 이 미수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가 주식할 돈이 있으니까
이런 주식 빚이 500만 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이 사연자님한테 처음에 빌린 그 150만 원 있죠. 그 중에 50만 원은 분할해서 갚았잖아요. 나머지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저는 그 주식 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미수금까지 땡겨가지고 주식 했는데 그 날려 먹은 거죠. 그렇게 해갖고 이제 증권사에 빚쟁이가 됐으니까 그거 갚으려고 500만 원 빌려달라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미수금이라는 게 이 100만 원에 500만 원이면 5배인데 미수금을 이렇게 5배씩이나 쓸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안 될 겁니다, 이게. 그 친구는 보니까 지금까지 5달 동안 10만 원씩 갚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사연자분한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갚는 행위로서 신뢰를 줬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애초에 이거는 사연자님 돈이잖아요. 사연자님의 그 돈을 분할 상환했는 건데 이걸로 신뢰를 쌓으려고 좀 잔머리를 썼는 그런 것 같아요. 좀 이거는 친구라고 하기는 좀 너무 야갔는데 제가 미수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총 몇 프로까지 땡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00까지는 안 될 거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500만 원을 이번에 빌리잖아요. 그럼 일부는 그 미수금을 갚고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전에 그 50만 원 갚은 것처럼 또 몇 달 동안 분할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갚으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또 주식을 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돈도 없으면서 그 주식에 좀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. 좀 환상에 빠진 것 같아요. 예. 결론은 돈 빌려주지 마세요. 예. 지금 그 사연자분의 상황은 100만 원 그거 못 받은 거 그거 읽고 치울 거냐 아니면 500만 원 더 빌려주고 총 600만 원을 잃을 거냐 이거예요. 그냥 이걸로 판단하세요. 그냥 그 친구는 그 사연자님한테 해가 되는 인간으로 저는 판단됩니다. 그리고 뭐 아까 그 친구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 그런 소리 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거지. 꼴랑 몇백만 원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. 그 극단적인 선택 사람들이 말 참 쉽게 하는데 예. 그 보통 어지간한 사람이 진짜 하기 힘든 그런 거예요.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. 예. 그 어르신들이 막 병에 걸리가 골골거리면서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뭐 몇백만 원 때문에 그거 몇 달 동안 일하면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.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아니에요. 예. 뭐 사연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만 제가 좀 오지랖 좀 떨어서 이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유년기 때 있잖아요. 어릴 적. 학교 다니기 전 그 유년기 때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살거나 아니면 같은 유치원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엄마끼리 친하잖아요.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. 본인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게 아니죠.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되면 그때는 좀 취향이 비슷하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. 어릴 때 보면 뭐 같은 게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친구 되고 하잖아요. 근데 사회인이 되잖아요. 그럼 물론 학창 시절처럼 그 취향만으로도 친구 관계가 유지가 돼요. 뭐 학창 시절 친구가 사회인 돼서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. 근데 그게 아주 깊은 관계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좀 이 나이 때는 인생의 좀 가치관도 좀 비슷해야지 그 친구가 깊이 있는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만나온 그 오랜 친구가 평생 갈 것 같다고 생각되잖아요. 지금까지 만나는 기간이 있으니까. 근데 막상 사회인이 되고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. 뭐 직장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뭐 대학교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그냥 가끔 뭐 술 한잔 하면서 과거 뭐 추억팔이나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영혼 없이 겉도는 얘기만 하는 그냥 그저 그런 지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는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리고 보통 이제 사회인들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결혼을 하잖아요.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그냥 그러니까 그저 오래되었다고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.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꼭 평생 친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렇다고 꼭 굳이 내한테 해가 되지도 않는 친구인데 뭐 일부러 끊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적당히 지인 관계로 유지하면서 그냥 술 친구로 좋게 좋게 지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예. 일단 아까 그 친구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간들 중에서 꼭 걸러야 할 유형을 제가 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처럼 돈을 자주 빌리거나 아니면 그 부탁을 자주 하는 그런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. 이런 인간들은 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 도구로 여기는 타입입니다.
그러니까 드러내고 하거나 그러진 않고, 그리고 작정하고 자신이 나는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해야지,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인성 자체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격인 겁니다. 예, 보통의 사회인과는 좀 사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.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개인 간의 돈 거래를 아주 싫어합니다. 이게 사채잖아요. 서로 서로 돈 빌려주고 또 돈 돌려받고 그 불편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데, 근데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뭐 갚기만 하면 뭐가 문제야? 갚으면 된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해요, 진짜. 돈을 빌리는 그 행위가 상대방한테 되게 불편을 주는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. 그런다고 뭐 이자를 뭐 잘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언젠가는 진짜 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빌렸다가 그걸 또 갚기는 잘 갚죠. 그다음에는 나중에는 뭐 몇백만 원, 한 천만 원, 이천만 원 막 그렇게 빌려달라 그래요. 그래가지고 뭐 일부만 갚거나 아니면 아예 쌩 갚거나 지가 먼저 연락 끊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, 아예 이런 인간들은 그 미리 끊는 게 좋아요.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돈은 은행에 빌리는 거지 사람 간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좀 비상식적인 거예요. 은행에서 돈을 빌릴 신용조차 없는 인간이잖아요. 그런 사람한테 돈을 왜 빌려주는 거예요? 사람은 착한데 좀 사정이 어려서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아니 가족이 큰 사고를 입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저축 따박따박 하잖아요. 그리고 뭐 보험도 적당히 뭐 실비 같은 거 떠놓고 하잖아요. 그러면 생각보다 큰 돈 들 일이 잘 없어요, 보통 사람들은. 진짜 무슨 불치병 걸리거나 난치병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없어요. 예,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이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죠. 생각해보니까 이 본문의 그 사연자 그 친구분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둘 다 해당되는 인간이네요. 예, 이런 인간은 그냥 그 도덕성 자체가 그냥 결여되어 있는 인간입니다. 저는 이런 인간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거짓말이라는 게 좀 보편적인 기준에서 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냥 개인의 그 인성 문제인 거예요.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. 양심 그런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좀 일찍 일찍 걸으세요. 이런 인간을 거르잖아요. 그럼 님 삶의 질이 그 앞으로 더 나아져요. 진짜 놀랍게도.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의 그거 발전을 방해하는 인간들은 미리 끊어내는 게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니까 해가 안 되는 인간은 괜찮아요. 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지인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도 되는데, 딱 명확하게 해가 되는 인간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, 확실히. 어쨌든 뭐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좀 주변에 한두 명씩 있는 그런 인간 유형에 대한 고민이었는데, 뭐 제 얘기가 전달은 안 되겠지만 아무쪼록 돈을 안 빌려줬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